일요일 밤부터 뉴욕시에 2에서 4인치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예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행정 파워만으로 이민 및 관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20일부터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운행되는 모든 열차에 뉴욕시경 경관이 2명씩 배치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지를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내놨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주말 사이 날씨에 큰 변화가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에 맞춰 2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와 더불어 일요일 밤부터 뉴욕시 일원에는 2에서 4인치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예측됐습니다. 토요일은 다소 따뜻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최고 기온 화씨 46도, 최저 기온 33도로 낮 시간에는 약간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애큐웨더에 따르면 19일인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월요일 새벽 4시까지 뉴욕시 일원에서는 2에서 4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최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20일 최고 기온 화씨 25도, 최저 기온 10도, 21일은 최고 기온 화씨 22도, 최저 기온 화씨 8도, 22일에는 최고 기온이 19도로 더 떨어집니다. 기상학자들은 20일에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취임식 이후 최고로 추운 취임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혹한의 우려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연방의회 내부에서 개최하기로 17일 결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20일 취임 첫날부터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 파워만으로 국경 봉쇄, 장기 불법 체류자 단속, 출생 시민권 차단 등 대대적인 이민 및 관세 제도를 실행할 것으로 연방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제47대 대통령 취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2기 임기 첫날부터 실행할 양대 국정과제로 이민제도와 관세제도의 일대 개편으로 확정하고 세부안을 마련해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알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2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미팅에서 자신의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의 입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를 통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효력을 낼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이 선거 동안 강조한 공약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굳은 의지를 재천명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관세 부과를 놓고 일괄 보편 관세냐 아니면 특정 타겟 관세냐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바이든 이민 정책을 180도 뒤집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지원에 투입된 비용이 줄어든 만큼 이 비용을 정신질환자 치료와 치안 강화에 대신 투입한 1145억 달러 규모의 2025-2026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해 1145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경제 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늘었고 난민 신청자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기존 예상보다 11억 달러 줄어든 33억 달러, 2025-2026 회계연도의 경우 예상보다 13억 달러 줄어든 27억 달러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처럼 탄탄해진 재정을 안전과 인프라에 적극 투입할 계획입니다. 1억 3,700만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 지원을 강화하고 3,200만 달러를 구금된 정신질환자 치료시설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로 빠지지 않도록 무료 수영 강습, 청소년 직업 교육 지원, 11개 학교 운동장 추가 개방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뉴요커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세입자 법률 지원 서비스에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오랜 시간 비어있는 아파트를 렌트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와 연결해주기 위해 시장실 산하 공공참여 유닛 등에도 22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양질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뉴욕시 공원국 청소 확대, 주의 개체수 조정, 거리 미화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시의회와의 예산안 협상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20일부터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운행되는 모든 열차에 뉴욕시 경관이 2명씩 배치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6일 전철 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는 20일부터 150개의 야간 운행 열차에 뉴욕시 경관 2명씩 총 300명의 경관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철 선로로 떠미는 사고가 빈번해진 만큼 뉴욕시 전철역 100개 플랫폼에 안전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LED 등도 설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화된 개찰구를 설치해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전철 종착역에서 노숙자 아웃리치 서비스를 확대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전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개찰구 양쪽에 상단이 뾰족한 모양의 금속 난간을 설치해 양손을 짚고 뛰어넘어가는 방식의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무임승차 방지 강화에 나섰습니다. MTA는 이번 주부터 맨하탄 렉싱턴 애비뉴 59스트리트 개찰구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지를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내놨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시 가타이머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 니콜 말리우타키스 뉴욕 연방 하원 의원은 15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종식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패키지 법안은 크게 3개로 구성되며 우선 뉴욕과 뉴저지 운전자가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면제받을 때까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연방교통부 내 감찰부서의 MTA가 지난 5년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종합적으로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이 완료돼 대중에게 공개될 때까지 연방교통부가 혼잡세를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사면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담스 시장은 어제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 오늘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오후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전혀 사전 발표를 하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로 날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담스 시장이 16일 오후 극비리에 플로리다주로 떠났으며 떠난 뒤 그의 보좌관은 아담스 시장이 17일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뉴요커들의 우선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2명의 정통한 소식통은 아담스 시장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를 위해서 여행을 하는 만큼 뉴욕시 예산으로 여행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담스 시장은 경호 인력을 제외하고는 어떤 뉴욕시 공무원도 동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지난해 5월 뉴욕주법원에서 성폭행 입막음 사건과 관련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당선인과 지난해 9월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변호사를 아담스 시장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으며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동기로 사법당국으로부터 보복을 받는다며 동정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아담스 시장에 대한 재판은 4월 초로 예정돼 있으며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최종적으로 선고가 이루어지면 아담스 시장이 항소를 포기한 뒤 트럼프 당선인이 아담스 시장을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 아담스 시장은 사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체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작전의 협조,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해주는 등 뒷거래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나흘 앞둔 16일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사상 최대의 사면을 단행, 차남인 헌터 바이든 사면 비판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마약사범 약 2,500명을 감형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 사면 중 하루 단행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의 종류별 구분이나 양형 등이 지금과 달랐던 과거의 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정성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형량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사면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늦기 전에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로써 나는 역대 미국의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이들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의 약속을 뒤엎고 자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매우 포괄적으로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은 두고두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차남 사면 뒤 이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듯 지속적으로 사면을 단행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비폭력 범죄자 39명을 사면하고 1,500명에 대해 감형 조치를 단행했고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 23일에는 사형수 40명 중 37명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19일 밤까지 추가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기 때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CNN 방송이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1,2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5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2기 국정 운영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도 56%에 달했습니다. 이는 집권 1기 시작 전인 2017년 1월 여론조사 때의 지지율 40%보다 15%포인트 이상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직전 79%에 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61%에 달했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 취임을 앞둔 시점에 다른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낮지만 트럼프에 대한 역대 지지율 중 가장 긍정적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물가를 낮추고 경제 상황을 개선시킨다, 즉 미국인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6%는 1년 뒤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봤고 52%는 4년 뒤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은 트럼프가 생활용품 가격을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가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2기 장관 지명자에 대한 연방상원 인준청문회가 시작됐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철저한 검증에 나서면서 인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취임일인 20일까지 연방상원의 인준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강요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단 한 명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상원은 마코 루비오 지명자에 대한 인준투표를 취임식 당일인 20일로 결정, 루비오만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시에 직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연방상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 강요 후보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아직 투표 일정을 정하지 않아 트럼프 취임식 이전에는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할 경우 인준투표가 최대 4일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라도 다음 주 중반을 넘어야 내각이 일부나마 진영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신 불신론자, 내관 매직 논란이 일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발언 등이 논란이 된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 등은 사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아예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때도 취임 때까지 상원 인준을 받은 강요는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또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때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무장관 등 단 2명만이 취임식 때까지 상원 인준을 마치는 등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지각 인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스타쉽 우주왕 복선 7차 발사에서 발사체를 젓가락 캐치 방식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으나 우주선 스타쉽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어제 오후 5시 37분 텍사스에서 대형 우주선 스타쉽 7차 시험 비행을 시작, 3분이 채 안 돼 스타쉽이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발사 뒤 7분 만에 발사체가 분리돼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스타쉽 발사체인 부스터는 정확하게 발사대에 젓가락 캐치 방식으로 안착, 박수와 환호를 받았으며 이처럼 스페이스X가 젓가락 캐치 방식으로 부스터를 회수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스타쉽 5주선은 발사 뒤 약 8분 30초, 부스터 발사대 안착 약 1분 30초 뒤에 신호가 끊어졌으며 스페이스X는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스페이스X의 스타쉽 7차 발사는 부스터 젓가락 캐치는 사상 두 번째로 성공했지만 우주선 자체는 폭발함으로써 절반의 성공만 거둔 셈입니다. 반면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은 어제 오후 2시 3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베럴 우주기지에서 뉴글렌의 첫 시험 발사를 실시했고 단 한 번만에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일단 로켓을 대서양의 드론 선박 위에 착륙시켜서 재활용한다는 계획은 실패했으나 첫 시험 비행에서 성공 가능성이 적었던 궤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진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영상을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SNS X에 올렸고 땀과 끈기로 큰 진전을 이뤄낸 블루팀에게 축하와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도 블루 오리진 성공 뒤 뉴글렌이 잘했다고 성공을 축하했지만 3시간 뒤 스타쉽 7차 시험 비행이 실패함에 따라 머쓱해진 입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두 번째로 부스터의 젓가락 회수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와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 자동차 공장 일부가 폐쇄되거나 매각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자동차 업체들이 과잉 생산, 가격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유럽연합의 올해 7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에 직면, 미국 및 유럽에서의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기술 등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기술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트너는 자동차 업계 경쟁이 심화되며 정치적, 사회적 부담이 커져서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국가에서 공장 폐쇄 또는 매각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가트너는 현재 상황은 압력 솥과 비슷하다. 압력이 점점 커지면 많은 자동차 업체가 더 현실적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트너는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매물로 나오는 자동차 공장을 매입하거나 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유럽 국가 또는 무역 장벽이 없는 모로코나 튀르키예 등지에 공장을 새로 세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가트너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버스와 승용차, 밴, 대형 트럭 등 전기차 출하량은 17% 늘어나고 2030년까지는 모든 신차의 50% 이상이 전기차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틱톡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7일 연방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외국의 적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사흘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양측은 트럼프 2기 집권기간 협업과 관계 증진의 뜻을 모았으나 각국의 이익 보호도 고수했습니다. 뉴욕시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비전 제로 정책 시행 후 저소득 유색인종 밀집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원유 수입 물량은 1억 5,629만 배럴로 2023년 전체 도입량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은 올해 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의원이 15일 연방하원 제119회기 세출위원회 산하 상무 사법과학소위원회 소수당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20일 마틴 루터 킹 데이에 뉴욕시 전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평일 스케줄로 일부 조정됩니다. 미국 내 고연봉 화이트 칼라 전문직에 대한 고용 수요가 줄면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조차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9일 뉴욕시 플러싱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 더 숍스의 스카이뷰는 2025년 뱀의 해를 맞아 벽화 그리기, K-팝 파티 등 신년 축하 행사를 개최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7분, 해지는 시간은 4시 5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